자체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바로 국민이 민주주의에 실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정치가 스스로 그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포기와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다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행사할 때 항상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 만든 관행은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방적 강행 처리가 의회의 표준이 된다면 정권이 바뀌는 순간 동일한 방식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절차와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규범은 상대가 아니라 스스로가 지켜야 유지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상호 존중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 반대 의견을 경청하려는 태도, 그리고 합의를 만들기 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성숙함입니다. 국회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국회는 공존의 공간입니다. 서로 다른 국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곳입니다. 상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공동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대화의 정치로 돌아오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석수의 우위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빠른 통과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한 넓은 합의를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승리의 체제가 아니라 공존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공존은 존중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현재와 같은 일방적 입법 방식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로 운영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원칙, 그리고 상호 존중 위에서 비로소 작동하는 체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에 대한 찬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저는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의 출발점이 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명확합니다. 국내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자로만 국민투표권자를 한정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헌법 제72조의 중요 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 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 절차에 해당한다. 대의 기관의 선출 주체가 곧 대의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재외 선거인은 대의 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 선거인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 결정은 단순히 재외국민의 투표권 문제를 넘어서 국민 주권의 본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근본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기본권이며 주민등록이라는 행정적 요건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2007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2007년 결정과 2014년 결정은 7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있지만 그 핵심 논리는 동일합니다. 국민투표권은 국민주권의 직접적 행사이며 이를 주민등록이라는 행정적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7년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반복한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주권의 직접적 행사인 국민투표에서 배제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이 채택하는 직접 참정권으로서의 국민투표권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는 현행 헌법 아래에서 예외적인 참정 형식입니다. 따라서 개별 헌법 규정에 명시되어야 비로소 국민투표권이 인정됩니다. 국민이 직접 결정할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헌법적 권한 질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국회가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의무는 국회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입법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입법의 과정과 내용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그 이행 방식이 또 다른 헌법 위반을 낳는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에 대해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입법 절차를 위반하여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8조 제5항은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적법 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둘째, 이 법안은 당초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막판에 빠진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아까 장시간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가 우리 민주주의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입법은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를 형사처벌로 억압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셋째,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주은 수사기관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형사사법체계를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이 법안은 개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민투표 제도를 특정 정치 일정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헌법의 품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헌법적 과제이며 국회가 스스로 지체해온 책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취지는 좋다는 말로 과정과 내용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헌법 국가에서 법률은 좋은 취지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절차의 정당성, 권리 제한의 최소성, 권한 배분의 균형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무너질 때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투표는 선거보다도 더 직접적인 국민주권의 행사입니다.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고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답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국민투표법은 무엇보다 국민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판단할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 정반대로 토론을 위축시키고 권한을 집중시키며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 자체를 반대한다가 아니라
이 방식의 개정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은 권리 확대의 이름으로 처리되어야지 표현 위축과 권한 집중의 포장지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면서 즉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정입니다. 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도 즉각적인 효력 상실로 인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적용을 허용하면서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반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으니 고쳐라고 명령하지만 어떻게 고쳐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인 국회의 몫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의 의무를 부과하지만 동시에 입법 형성의 자유도 보장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이러한 성격은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으나 그 조항에 대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 때 국민투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민투표법 헌법 불합치 결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재외 국민을 국민투표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은 이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